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박재현 지음 한빛 출판사입니다. 프롤로그 다시 배우는 대화.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아버지는 제 몸을 심하게 때리고는 밤이면 당신이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라는 사과의 말 대신 괜찮냐? 라고만 물어보셨죠. 저는 아버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안 괜찮다고 너무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연이나 책에서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저는 어릴 때의 경험으로 인간의 관계에 내재하는 폭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이 생겼고 관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대화가 궁금해졌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뭘까? 듣는다는 것은 뭘까? 대화를 그토록 잘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몰랐고 겨우 머리로 알게 된 후에도 아는 대로 잘 되지 않아 상처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삶에서 놓친 적도 많습니다. 대화는 곧 나를 드러내는 일. 사람의 인품은 결국 타인과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대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적인 품위를 만들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 품위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배운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인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며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좋아하게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보는 나의 시선이 변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나의 역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있고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과 방법 또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마음과는 다르게 대화만 시작하면 매번 꼬여버리고 그래서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현대인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성공한 삶,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의 시간도 보류하고 자녀와 마주 앉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급하지 않다고 여기지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싸움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구라도 화가 날 때는 있는 힘을 다해 서로를 공격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주먹질이고 하고 상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말을 찾아 면전에서 뱉어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할 시간은 언제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죽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루를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질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들은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같이 노는 작은 행복을 미루며 살았는데 오늘이 아이와 놀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아이에게 작은 추억 하나 남겨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그 기억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둘, 말과 행동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해야 하는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행위에만 집중하면 그 일을 해내긴 하겠지만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 충족되는지 대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의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대화도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의무적으로 하고 고맙다는 말도 형식적으로 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말도 습관적으로 하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나 오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이미 여러 번 들었다면 그 말은 듣기 싫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소리냐? 너만 힘드냐? 라고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던지고 말지요. 깊이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지금 우리가 나눈 대화가 되고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대화는 상대가 준 자극과 내가 상대에게 보여주는 반응 사이에 어떤 공간도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치는 무의식적인 대화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만약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곰곰이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화를 나누고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요.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의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으며 그곳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 오늘 힘들어 라는 상대의 말에 오늘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우리 둘 다 오늘 노곤한 하루를 보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잠시만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면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핀잔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둘 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떠오르는 말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대화에 대해 평소에는 깊이 고민하면서도 막상 대화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우리는 내 마음속 심리적 공간에 멈춤, 호흡, 호기심을 두어 잠시 시간을 갖고 나의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반응이 곧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다시 연습할 이유와 가치는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 숨을 한번 크게 쉬고 우리가 그간 잘못 배워온 대화를 함께 배워볼까요? 대화 훈련, 갈등 중재, 외상 상담, 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한 박재연. 챕터 1.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단절의 대화 요소. 자동적 생각. 대화를 하면 할수록 싸우게 만드는 듯. 다시는 너랑 대화를 하나 보자. 관두자. 너랑 말한 내가 잘못이지. 너나 잘해. 너는 꼭 너만 잘난 줄 알더라. 대화를 하던 중 서로가 이런 식의 말을 주고받았다면 그 대화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대화는 무엇일까요? 너랑 대화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고마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이런 말을 서로가 나누었다면 그 대화는 성공입니다.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화 중에 뜻대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상당수가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 대화를 실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시는 상대와 관계를 회복할 여지를 두지 않거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혹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탓하여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동안 이런 생각에 빠져서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 후에 후회하거나 깊은 우울감으로 힘들어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책에서는 대화에 실패하는 이유를 나 자신의 인격에 두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순간적인 생각에 두겠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 떠오르는 생각, 즉 자동적 생각이 대화를 실패로 이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툭 떠오른 자동적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면 대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된답니다. 대화를 망치는 자동적 생각의 패턴. 대화를 망치는 자동적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절의 대화 패턴은 판단, 비난, 강요, 협박, 비교, 당연시, 의무화, 합리화라는 6가지 다 자동적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지난 주말 3년 정도 사귄 남친과 싸웠어요. 그날 저희는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항상 먼저 가는 편이고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을 보았는데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곧 여자가 왔어요.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는데 그날 제 남친은 15분 정도 늦게 왔어요. 실실 웃으면서 들어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첫 마디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인 거예요. 참았던 화가 터지면서 말이 막 나왔어요. 야, 내가 일찍 온 거냐? 네가 늦게 온 거지? 말은 똑바로 해라. 도대체 너는 시간 개념이 있긴 하냐? 회사에서도 이래? 시간 똑바로 지키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 옆 테이블 남자는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 느끼는 것도 없냐? 시간 지키는 건 기본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네가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화는 안 나. 기다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기다려주어서 고맙다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장난으로 넘어가려 하니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은 상대로부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이런 경우 습관적으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내가 맨날 늦었냐? 너는 늦을 때 없었어? 넌 꼭 사람 단점만 보더라. 네가 좋게 말했으면 나도 사과하려고 했어.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남자친구도 여자친구의 말에 불쾌해지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다 보니 대화를 단절시키는 자동적 생각의 패턴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생각은 특히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때 반복적으로 말하면 말할수록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생각 패턴 알아차리기. 자동적으로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늘 습관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입 밖으로 나오는 무의식적인 언행은 상대방의 관계를 부드럽게 연결하기보다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패턴의 대화가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와 잘 지내기 어렵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화를 단절시키는 자동적 생각의 6가지 패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을 한다는 것.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우리 아빠는 자상한 분이었어. 판단이란 상대나 외부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자기만의 틀과 생각을 의미해요. 대화를 하며 판단을 한다는 건 상대가 한 말과 행동을 자신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옳고 그름을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기준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하고 학습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이 판단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나타나며 부정적 판단은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비난을 한다는 것, 그나마 나니까 저렇게 무능한 인간을 상사로 인정해 주는 거지. 기본적인 인간다움도 없고 고마움도 모르는 뻔뻔한 인간 같으니라고. 비난은 판단의 한 형태이지만 부정적인 해석을 곁들여 상대에게 잘못이 있으며 상대가 문제라는 생각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는 잘못했다는 전제를 하다 보니 이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는 공격을 받아 마땅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도 괜찮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믿을 때, 또 상대가 잘못했으니 공격을 당해도 괜찮다고 믿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어집니다. 심한 말도 계속 쏟아내게 되지요. 세 번째, 비교를 한다는 것. 지난번 선생님은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 어쩌다 저런 사람이 왔지? 나는 왜 저 과장만큼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못 맺지? 비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어서라도 상대를 고치겠다는 방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표현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죠. 이런 비교를 들은 사람은 자연히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어릴 때 이런 비교를 통한 가르침을 보호자로부터 자주 접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를 갖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강요를 한다는 것.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대로 해라. 억울해도 내가 참고 비위를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강요는 실질적 폭력, 무력이나 두려움을 활용해서라는 상대를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무언가 잃을 것 같은 두려움, 피해를 볼 것 같은 공포를 상대에게 주어서라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을 때 강요와 협박도 꺼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많은 경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대화 방법이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방법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맙니다. 5. 당연시 한다는 것. 대리 3년 차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보 같으니 이런 취급을 받는 건 당연하지. 당연시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철저하게 말하는 사람의 틀과 기준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로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무력화시킬 때 자주 쓰는 말이니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 당연한 거지 라는 말에는 역으로 나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어. 나도 모르니까 묻지 마 라는 생각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6번째, 합리화한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는 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화낼 일이 없지. 합리화는 화자가 종종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보다는 남 탓을 하며 이유를 찾을 때 드러나는 표현으로 후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도 이루어지는 대화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면서 상대에게는 더 아픔을 남기곤 하지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들지 마. 라는 식으로 결국 자신의 언행이 단지 상황이나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쓰는 패턴입니다. 이런 식의 합리화는 종종 자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듣는 이에게는 매우 깊은 불편함을 남기게 됩니다. 자동적 생각이 감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으로 생각을 대화로 풀어간다고 해서 항상 상대와 다투거나 불편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자동적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대화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익숙한 습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처럼 굳어져 버린 자동적 생각은 여과 없이 대화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생각은 대화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어른들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좋은 행동, 좋은 말을 하길 바라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건강한 대화를 연습하기 위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동적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고 말겠죠. 자동적 생각과 감정, 행동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동적 생각에 따라 감정은 다양하게 변한다. 만약 우리가 독사를 본다면 매우 겁을 먹겠지만 잘 훈련된 뱀 조련사에게 코브라는 두려운 자극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코브라와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코브라를 보았을 때 떠올리는 생각이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련사, 코브라, 오 멋진 비늘을 지녔군, 흥분되고 호기심이 느껴진다. 일반인, 코브라, 이빨로 나를 물면 어쩌지? 놀라고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처럼 경험은 자동적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해석한 것의 결과이며 나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되면 위축되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죄책감이 느껴지고 불안해진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마음이 든다. 두 번째, 자동적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싸우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자극으로부터 도망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극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대표적으로 분노, 불안, 우울이라는 감정을 기저에 깔고 있지만 그 감정들을 인식할 틈도 없이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싸우는 방식, 상사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를 무시하는군 이라는 생각, 상대에게 비난의 말이나 냉수적 태도를 취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의 언행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에게 달려가 바로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순간 차에서 내려 고함부터 지르고 싸우는 경우는 바로 이런 방식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라는 생각과 동시에 차 안에서 혼잣말로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중얼거릴 수도 있겠고요. 자극으로부터 도망치는 방식, 발표를 해야 하는 날, 나는 또 실패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모임에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 만일 무언가를 여러 번 해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반복적 경험을 통해 다음번 일을 상상하거나 그것을 피하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답니다. 불편한 모임에 가면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니까요.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 피해버리는 것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겠지요. 자극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식. 상사가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을 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나보다 힘이 있는 상사 앞에서 추궁을 당하거나 재촉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런 행동도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감정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편안할 때와 달리 몸이 경직되어 얼어붙어서 도망가지도 공격하지도 못한 채 압도된 상태로 행동하게 됩니다. 인지 오류.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판단 구조. 자동적으로 생각이 무엇인지 이제 잘 이해하셨나요? 이런 자동적 생각을 사실, 진실이라고 확실히 믿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가 얼마나 비참하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서로가 같은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데도 자동적 생각이 다른지 궁금해질지도 모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는데 상대가 착한 척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대화를 하다 보면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는 나의 말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판단해 버리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듣고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 나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지요. 그럴 때면 대화에 있어 말하는 기술이 더 중요한지 듣는 기술이 더 중요한지 모를 만큼 혼란스러워집니다.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불쾌하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대로 답답합니다. 대화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무척 안타깝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말 한마디로 몇 날 며칠을 대화하지 않은 채 귀한 삶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가 그 말을 오해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여 당황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적 생각에 사로잡히듯이 우리와 대화를 하는 상대도 자신만의 자동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동적 생각은 개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학습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겨울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보면 어떤 자동적 생각이 떠오르나요? 한 사람은 저기서 넘어지면 손가락 베일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부드럽게 쓱 나가니 얼마나 재미있을까? 저기서 먹는 핫도그도 맛있겠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두 사람은 모두 한겨울 스케이트장을 보았는데 같은 자극에 대해 그 순간 떠오른 자동적 생각은 왜 이토록 달랐을까요? 그것은 그저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그 경험을 통해 떠오르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이 옳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 대화를 할 때 왜곡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인지 오류라고 합니다. 상황을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인지 오류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의 재료이기 때문에 대화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알고 가야 하는 개념입니다. 인지 오류는 자동적 생각의 개념을 다루는 인지 행동 치료의 중요한 키워드로 아론 백이라는 정신의학자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게 되는 인지 오류를 10가지 이상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다음 사례를 같이 살펴볼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우리 반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피드백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지성아,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선생님한테도 먼저 와서 도와줄 거 없는지 물어봐줘서 참 고마웠어. 친구들을 배려하는 건 정말 멋진 행동이거든. 선생님은 네가 자신도 잘 챙기면 더 좋겠어. 자신도 챙기면서 친구들을 배려하는 건 더 멋진 행동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지성이가 제가 자신감이 없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는데 지성이는 제 말 중 나쁘고 부정적인 의미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 상무님께 보고를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6명의 팀원이 모두 있는 앞에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상무님도 우리 팀이 이번에 수고 많았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셨어요.
그리고 김 과장이 보고 마무리할 때 추가한 2장의 보고 자료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게 있어서 내가 보고 드릴 때 무척 편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에 대한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럼 나는 못했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못했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 그런 뉘앙스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김 과장에 대한 칭찬을 듣는 동시에 저는 무능력하다는 말로 들려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였거든요. 이 외에도 인지치료에서 사용하는 인지오류의 개념들을 보면 우리가 왜곡된 판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지오류들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대화를 통해 표현되고 관계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오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념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많은 경우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11가지 인지오류가 대화에 미치는 영향. 우리의 생각은 왜곡된 방향으로 끌어가는 여러 가지 인지오류 중 대표적인 11가지를 소개하고 각각의 방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법적 사고방식. 상황을 양극단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흑백 논리 위주의 사고를 뜻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화 패턴이지요. 조직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글쎄요, 방금 제안하신 방식에 대해 저는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금세 좋은지 싫은지만 말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정말 싫은 건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은 건지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반대하는 것인지 더 좋은 의견이 있는데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인지 등 다른 기능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약극단을 달리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대화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100점이 아니면 의미 없어. 좋아하는 게 아니면 싫다는 거지. 두 번째, 과일반화. 과일반화, 과잉일반화는 한두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인지오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편안하고 안전한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요.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빨리 판단해서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일까요?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모두를 판단해버리는 오류는 한 인간을 바라볼 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아예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 또한 과일반화의 결과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